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한 3주 만에 다시 책을 읽게 됐어요. 요즘 너무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나서 책을 좀 못 읽었는데요. 간만에 추석 연휴 쉬는 날에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희한하게 책을 안 읽으면 제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일하면서 가끔 불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했었는데 지금 책을 좀 읽다가 마이크를 켰거든요. 책을 읽으면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저번에 읽었던 책 중에 다른 챕터를 하나 더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이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저자, 변호사이기도 한 저자 조성우 변호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애티튜드가 나도 이런 형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읽어볼게요. 이 챕터는 돌고 돈다 인연은 이라는 챕터입니다. 꽤 기분 좋게 마셨다.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대규모 입찰건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어 축하 파티를 연 고문 기업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곳에서 이번 낙찰 과정에서 1등 공신 역할을 한 이사님과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사장님, 그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본 나는 사뭇 인연의 오묘함을 떠올리며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인연의 고리 1. 5년 전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이사에게서 K이사를 소개받았다. 조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K이사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K이사 사장이 제 후배인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B이사 부탁으로 K이사를 대리하여 상대사인 H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계약서 내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승소를 이끌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다. B이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내게 3번이나 따로 밥을 사면서 조 변호사님이 열심히 소송을 진행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후배에게서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의를 세워주십시오라는 말로 은근히 부담을 줬다. 부담 주셨네요. 나는 K사의 승소를 위해 고민을 더 거듭했다. 애매한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방 H사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혹독하게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다. 그 증인 신문이 결국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다. K사가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H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결국 H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포기했고 사건은 K사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인연의 고리 2. 두 번째 이야기인가 봐요. 2년 전쯤 어느 회사에서 나를 고문으로 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약속 시간에 회의 장소로 들어서는데 기다리던 의뢰인을 보고는 순간 멈칫했다. 언젠가 만났던 사람이 분명한데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의뢰인은 겸연쩍게 웃으며 내게 악수를 청했다. 저 기억하시나요? 그때 증인석에서 저를 아주 호되게 몰아붙이셨죠? 그는 바로 내가 K사를 대리하여 치열하게 소송을 진행했던 H사의 황상무였다. 이 사람이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저희 사장님이 그때 재판을 진행하는 조 변호사님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 사건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한동안 저희 회사가 아주 힘들었었죠. 중소기업에게 5억 원은 큰 돈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이유는 딱히 없었지만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
그 뒤로도 몇 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결과가 하나같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번에 고문 변호사를 조 변호사님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패소의 쓴맛을 안겨준 변호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다니.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적으로 둘 바에는 차라리 우리 편으로 만들어 버리자고요. 허허. 그리고 저희 회사가 올해부터 진행될 계약 건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문 변호사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H사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다. 그 이후 H사를 방문하여 H사의 곽 사장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과거의 소송은 이제 와서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주거리가 되었다. 나도 내심 미안한 마음에 H사의 자문 요청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더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 H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법무와 협상에 대한 특강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덕분에 짧은 시간에 H사의 많은 임직원들과 친분을 쌓게 됐다. 인연의 고리 3. 1년 전쯤 K사에 소송을 건 내게 소개했던 배이사가 급히 나를 찾아왔다. 배이사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를 맞아 6개월째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까지 거액을 챙겨 잠적해버렸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기업이 풍비박산 난 셈이다. 정말 송구합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주위 기업 중에 저를 소개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워낙 사정이 절박하다 보니 이렇게 엄치불구하고 변호사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난 예전에 배이사가 소송을 도와주었던 K사에 부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배이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세상 인심이 참 야박하더군요. 제가 그때는 후배랍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도와줬는데 이번 취직 자리를 부탁했더니 완곡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미 50이 넘었고 사장의 선배라는 점이 K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렇다고 예전 일을 들먹이면서 계속 고집 피우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배이사 나이를 고려할 때 새롭게 취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이사의 재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H사 황상무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변호사님, 최근에 저희 회사 본부장이 자기 형이랑 사업하겠다고 갑자기 퇴직해버려서 고민입니다. 50대 초반의 직장생활 경험 풍부한 영업 본부장을 찾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괜찮으신 분 없으십니까? 난 너무 놀라 순간 호흡을 삼켰다. 아, 그러세요?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훌륭하십니다. 저와는 10년 인연인데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분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고 CEO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해서 그분 마음이 심란한 상태인데요. 제가 한번 작업해볼까요? 황상무는 아주 반가워하며 말했다. 조 변호사님이 추천하는 분이라면 대환영입니다. 그분께 말씀 잘 들어주세요.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나는 바로 그날 저녁에 배이사를 만났다. H사의 현황과 곽 사장의 성향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배이사도 정말 기뻐했다. 그런데 배이사는 자신이 취업을 지원하는 H사가 예전에 K사와 소송을 진행했던 회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하기야 그때 배이사는 사건 자체에 깊이 관여했다기보다는 내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만 했었기에 K사가 누구와 소송을 진행했는지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도 굳이 그 얘기를 하진 않았다. 배이사는 H사 곽 사장과의 면접을 거친 후 영업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전체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는 나로서는 어찌 묘한 감정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랬겠네요. 네, 참 신기하네요.
불교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내는 데 영향을 준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고 한다. 별을 예로 들면 벽신은 인이고 논과 비료와 물과 태양과 공기와 농부의 노력이 간접적인 원인인 연으로 되어 가을에 초주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베이사가 H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 데는 어떤 인연의 고리가 숨어 있었을까? 베이사가 자발적으로 K사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K사와 H사 소송을 내게 갖고 온 그 장면이 인이라고 생각한다. 뒤이어 내가 그 사건을 맡아 열심히 H사를 상대로 싸웠던 점, 결국 H사에 아픔을 줬지만 그런 나의 열성을 높이 평가한 H사가 나를 고문 변호사로 영입했던 점, H사의 전임 본부장이 본인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떠난 점, 이 모든 것들이 간접적인 연으로 작용했던 듯하다. 결과적으로 베이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후배의 회사인 K사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나를 소개해 주었던 선행이 돌고 돌아 멋진 인연의 메비우스의 띠를 만든 것이 아닐까. 네, 참 좋네요. 네, 인연은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네. 참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도 책을 읽으니까 발음도 잘 안 되고 씹히고 그러네요. 네. 제가 책을 좀 못 읽고 있었는데 간간히 댓글도 달아주시는 도토리님 댓글을 보고 좀 반성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바빠도 열심히 좀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도토리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다른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